네, YTN 라디오 생생 플러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말 잘 안 들면 야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떡 나온다 맛있는 거 나온다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말도 있는데 이분 말 들으면 정말 듣다가 돈 나옵니다. 정말 경제에 도움되는 또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 갖고 오는 돈버남 돈 벌게 해주는 남자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소개를 갈수록 소개가 길어지죠. 네. 좋게 해주셔서 부담이 되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또 평론가님 모시고 네네. 유튜브도 급속도로 저희가 50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거든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다 한 분 한 분 출연자들의 한 땀 한 땀 예, 네. 관심이었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얘기를 드렸지만 경기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네. 거시지표 안 좋다는 건 계속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당장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네.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네네.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얘기하면 바로 문자가 오세요. 맞습니다. 작년에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80만 원이었는데 이거 네. 진짜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올라오는데 네. 힘드시지 않나요, 이분들? 그렇죠. 이제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지금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영업자의 대출도 이제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연체율 높아지면은 보통 이제 대출이 좀 감소돼야 됩니다. 사실 네네. 안 좋으니까 그렇죠. 못 갚는 거잖아요. 이자를 못 내니까 이제 예. 돈을 더 안 빌리게 되는데 예. 근데 같이 이제 중저 소득자의 그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출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빚 못 갚아도 안 빌리고선 방법이 없어 이런 방법이 거예요. 없는 거죠. 이제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고 연체액 같은 경우가 지금 7조 3천억 원 됩니다. 어휴, 지금 3분기 기준까지 봤을 때 그러면 사실 역대 최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못 네. 갚는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일각에선 그랬었죠. 이제는 뭐 9월 대란설 있었던 네네, 이유가 맞아요. 자영업자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뭐 어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네네. 자영업자의 처분 가능 소득이 지금 굉장히 더 줄고 있다. 이게 네. 처분 가능 소득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가 이제 매출이 있으면 소득 가구의 소득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는 뭐 세금이라든지 이자를 뺀 겁니다. 비용들 다 빼고. 예, 네. 그러니까 비용까지는 아니고 소비지 비소비 지출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자라든지 네. 세금 요걸 빼고 남은 돈. 그래서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라고 네.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쓸 돈이. 거기에다가 뭐 비용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도 빼야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지금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맞아요.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분들 사실 뭐 이분들이 원래나 자영업하겠어가 아니라 다양한 맞아요. 경제 순환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고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저는 뭐 예전에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대학생들 학자금 연체율도 늘어난대요. 맞아요. 이것도 못 갚을 만큼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지금 이자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학자금이나 이런 정책 대출들은 조금 다릅니다만 한국은행이 이자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또 국제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고금리 뭐 여러 가지 물가 대출 얘기하면서 못 내린다 이러고 있으니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비싼 이자로 또 대출을 내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네. 이스라엘 하마스 네. 앞서 저희도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끔찍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막 얘기하고 있는 게 방송에서 계속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줄 네.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뭐 이미 뻔하게 예상됐던 거는 사실 유가 상승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예상이 됐었고 유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고물가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네네. 고물가 상태로 가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못 내리죠. 예, 금리 못 내립니다. 일단 물가가 계속 지속되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고금리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네네. 이런 상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또 쓸 돈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금리, 그러니까 고유가가 아마 첫 번째로 큰 타격이 줄 것이고 네. 일단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질 맞아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죠. 오늘 우리나라의 장이 딱 그랬어요. 네. 장 시작에는 굉장히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높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는 아마 오늘 주식시장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래거나 놀라셨겠네요. 울상이었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락하는 정도가 너무 순식간에 네. 하락하다 보니까 아마 감을 못 찾았을 거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지금 2% 이상 이제 다운이 됐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금은 같은 경우는 상승하죠. 금 같은 경우가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 1% 이상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고요. 특히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는 보합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합, 그러니까 관망세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금을 예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 예, 일반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놔요. 투자하지 않고. 네. 이런 특징이 또 이럴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유가, 고유가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유가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또 안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시는데 이제는 부산 엑스포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게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경쟁이거든요. 근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늘 이제는 외신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빈살만 왕세자가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지지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28일에 이제는 5차 PT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 사실 불리하거든요. 예, 역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사우디의 약점이 뭐냐면 인권이에요. 네. 예, 여성 인권이라든지 인권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네. 예, 이번 이슈에서 그래서 뭐 이번 그 비극이 뭐 네. 우리한테 호재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고 네. 하지만은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표결이 엇갈릴 거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한다 그러면요. 네. 정말로 2030년 아닙니까? 네네.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예, 이 엑스포라는 게 말 그대로 그 건물을 짓고 부스를 짓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돈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럼 외국에 달러가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고 선제적으로 일단 우리나라의 시장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는 꼭 엑스포가 유치가 되기를 좀 희망해 보고 이런 부분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도 이제는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비극, 민간인의 피해는 당장 멈춰야 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만 또 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 엑스포도 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기름값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또 보면은 네. 지금 이란의 입장도 있고 네. 이란과 사우디도 다릅니다. 수니 네. 파시아파 전통적으로 또 다르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기름값이 올라간 이유가 네. 러시아랑 네.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이 네. 이거 제가 못 받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물가를 자극하고 네. 이자를 또 높여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하마스의 비겁한 테러에 의한 이스라엘의 반격, 네. 대규모 피해 이것들이 이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네. 장기적으로 갈까요? 아니면 또 네.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유가 상승은 뻔하고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변수가 바로 이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이란에 대해서 이제 배후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배후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유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는 이란을 제재를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 안 돼요. 일단은 네. 그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을 조금 유예해주고 있어요. 네. 보통 한 300만 배럴을 이제는 뽑아내고 있는데 이란에서 이걸 한 120만 배럴 정도는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미국이 이란을 제재했을 때 40만 배럴도 수출을 못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제재 들어간다 그러면 4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국제 유가는 다시 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dilema에 빠졌을 거예요. 아.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배후설이 밝혀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유가 폭등은 이제는 뭐 뻔한 기정된 사실이고 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그 네. 좁은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라비아 반도에. 거기에서 전 세계 그 산유국의 그 기름이 20% 정도 이렇게 수송이 되고 있어요. 네네. 거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란. 예를 들어서 막 악화된다 호르무즈의 그러면. 봉쇄라는 기사가 자주 나왔죠. 네, 만약에 이란이 예전처럼 봉쇄 들어가면요, 일단은 산유국에 그 수송되는 그게 한 20%가 되고 있는데 이게 수송이 딱 막히는 거잖아요. 네.
유가 폭등하죠. 그래서 한 보고서에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에 들어간다 그러면 $150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야. 얘기가 지금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뭐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란, 미국, 러시아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서로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 국제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약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는 너무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더 확산될지도 모르고 유럽 중동으로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기라든지 이런 걸 잘 대비책. 살펴달라고 대비책을 살펴달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 이게 어떻게 불똥튈지 모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양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가 오르면 오른 게 시장 경제나 소비 경제에 반영이 되는 순간부터 앞서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맞아요. 있는 소상공인들 네. 큰 타격을 입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네. 지금 폐업 현황을 좀 봤더니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창업 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이 66%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5년 후에 거의 66%는 폐업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만들고 네. 5년 이내에는 10개 중 아니죠. 100개 중 66개는 네. 문을 닫는군요. 네. 그래서 OECD 같은 경우가 5년 후 폐업률이 54%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우리가 OECD보다 더 못한 거죠.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러면 어느 업종에서 폐업이 높을까 봤더니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이게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네. 숙박, 음식업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 경기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는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아마 소상공인 폐업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분야가 77.7% 가장 높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즐길 여력도 없는 상황인가 이런 또 생각까지 네.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로 뭐 사업 투자 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되는데 네. 폐업할 때 좀 지원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좀 이분들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에 원스톱 폐업 지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마련한 상태인데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되시고요. 네. 그래서 좀 알려드리면 일단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입니다. 네. 지원 내용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사업 정리 컨설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점포 철거비가 있고요.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신청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인기가 많은 게 사실 점포 철거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이죠. 네. 13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데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폐업하기 두렵다는 게 2가지 이유예요. 네네. 첫 번째 대출이 있다 보니까 폐업하는 순간 대출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대출이 있어요. 뭐 네네. 다는 아닌데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출 못 갚으니까 이제 퇴업도 못 하겠다 하신 분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거 점포 철거 때문에. 아, 철거 비용. 예, 이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3.3제곱미터당 13만 원 이내로 해서 총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네. 지원하는 게 바로 점포 철거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네. 꼭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에 있는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이 희망 리턴 패키지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한번 물러서지만 네. 이분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응원의 맞습니다. 마음도 느껴지는데 자, 4가지입니다.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부동산 문제, 세금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점포 철거비가 있고 법률 자문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얽힐 수도 있죠. 그다음에 채무 조정. 아까 네. 빈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원하거나 컨설팅 해준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점포 철거비 방금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250만 원 한도면은 보통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그래도 철거 비용은 사실 뭐 설치 비용보다는 싸니까 네네.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도움이 돼요. 실제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요. 이게 실비 지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돈에서 250만 원까지는 이제 정부 네.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한 지난 2분기 때였나? 네. 그때 이제는 좀 늦게 지급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빠르게 좀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지원이 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외 조건이 있군요. 네, 제외 조건이 있는데 자가 건물이라든지 무상임차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무상임차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상임차가 뭐냐면 임대료 안 내고 쓰는 거요? 아니요. 임대차 계약은 맺습니다. 네. 근데 무상인 거예요. 영원. 네. 돈을 안 내는군요. 네, 돈을 네. 안 냅니다. 그래서 이걸 무상 임대차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지인한테 임차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 건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게 네네. 뭐 이렇게 임차해줄 수 있고 이게 무상 임차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YTN 라디오 생생플러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제외 조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네. 내 건물에 내가 가게 차린 경우 또 네. 가게를 빌려서 했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네, 받으니까 임대차 임대료를 하시는 안 낸 경우 네. 네. 주거용도 건축물도 안 되고요. 네. 생각보다 많으세요 또. 집에다가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이게 네, 사업자 스포츠나 내고. 예술 서비스 차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네. 안 되시고요. 네. 유사 사업 수혜자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점포 철거 지원비가 서울시도 있어요 따로. 네. 지자체마다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걸 중복해서는 안 된다. 네. 안 되고요. 사업장 이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 이거는 지원 대학 제외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재창업하는 경우도 안 돼요. 그럼 그건 인테리어 비용 받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네, 안 되겠죠. 안 네. 되고 그다음에 제 업종이 있는데 보통 뭐 정책자금 대출 안 되는 쪽 이런 쪽은 사실 뭐 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중요한 게 업체를 통하지 않는 자력철거 지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치우고 이 돈 지원받겠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세금 계산서라든지 법적 증빙 영수증을 꼭 받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 정리해 주시죠. 네,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요, 이게 점포 철거 비원비 원스톱 지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이트가 좀 어렵다 하시는 네. 분들은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전화하시면은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홀수네요. YTN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많거든요. 정말 도저히 안 돼서 철거하는데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1357로 전화하시면 외우기 쉽고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 돈번함 권혁중 평론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